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호텔 관광레저 강다혜입니다. 이순재가 SBS 예능 프로그램 집사부일체에 출연해 멤버들에게 연기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6일 방송된 집사부일체에서 연기구단 이순재가 사부로 나와 멤버들과 하루를 보냈습니다. 62년 동안 300편의 작품을 선보인 이순재는 등장부터 카리스마를 선보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멤버들이 찾아간 곳은 이순재가 나오는 연극의 연습 현장이었습니다. 그는 상대 배우 손숙과 연극 연습을 하고 있었고 멤버들은 그의 연기를 보며 계속해서 감탄했습니다. 중간에 멤버들을 보고 반갑게 인사를 하다가도 연기를 시작하자 순간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며 카리스마를 선보였습니다. 이순재는 이승기와의 1년 전 약속을 잊지 않고 집사부일체에 출연한 것이었습니다. 이순재는 연기뿐만 아니라 유머 감각도 충만했습니다. 이순재는 멤버들에게 연기에 대해 원포인트 레슨을 해줬습니다. 순재스쿨 1교시는 연기의 기초 수업이었고 2교시는 암기 수업이었습니다. 이순재는 진지한 강의만 하지 않고 멤버들에게 시범을 보이면서 웃음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특히 야동순재라는 별명을 안겨준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의 한 장면을 재현하며 보는 이들을 웃게 했습니다. 가수 김범수가 연말 파티를 통해 어린이 후원을 함께한 팬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7일 개최된 이날 행사는 2016년부터 약 3년간 김범수 콘서트에서 어린이 후원에 참여한 후원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범수는 어린이 후원에 함께 해준 팬들에게 직접 준비한 크리스마스 카드와 애장품들을 선물했습니다. 자신의 곡으로 구성한 겨울 노래 메들리도 선보였고 게임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범수 콘서트를 통해 필리핀 어린이를 후원하게 된 이정훈 씨는 인생의 방향성을 고민하던 시기에 김범수를 통해 컴패션을 알게 됐다며 후원 어린이를 만난 이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사는 게 진정한 행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김범수는 어린이들의 손을 잡아주신 분들의 용기와 사랑에 감사드린다며 나눔을 통해 섬기는 자가 도리어 더 큰 선물을 받게 되는 기적의 얘기를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겨울철 대표적인 레포츠는 스키와 스노우보드입니다. 그런데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타다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는 각각 무릎과 손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스포츠 의학 저널에 따르면 18년간 부상자 11,725명을 조사한 결과 스키는 무릎 33%, 손바닥 6.6%, 어깨 6.4% 순서로 부상 유형이 많았습니다. 또 스노우보드는 손목이 20.4%, 어깨 11.7%, 발목 6.2% 순이었습니다. 스키는 특성상 하체 움직임이 많고 회전이 많아서 특히 무릎이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스노우보드는 두 발이 보드에 고정되어 있어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폴대가 없어 넘어질 경우 손을 포함한 상체 부상의 위험이 큽니다. 스노우보드는 리프트 탑승 때 안정상 한 발을 장비에서 분리해야 하기 때문에 정상에 도착해 내리는 과정에서 제어와 조정이 쉽지 않아 사고가 종종 일어납니다. 특히 초보자들은 서두르지 말고 주변을 잘 살펴 충돌 사고를 피해야 합니다. 박문석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스키와 다리 방향이 틀어진 상태에서 넘어지면 무릎이 과도하게 비틀어져 십자인대나 내외측 인대에 손상을 입게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아울러 방 교수는 스키장은 기온이 낮기 때문에 동상 예방을 위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방한 기능이 뛰어난 옷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합격투기 대회에서 승부 조작을 시도한 방태현이 사건 후 처음으로 언론에 입을 열었습니다. 방태현은 지난 2015년 11월 UFC 파이트 나이트 레오큰추와의 경기에서 승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 후 재판에 넘겨진 뒤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8일 항소심에서 법원은 결국 방태현의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하고 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먼저 방태현은 격투기 관계자들과 팬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방태현은 사건 이후 수차례 사과를 하고 싶었지만 기회도 또 그럴 용기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방태현은 이번 사건에 대해 몇 가지 오해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협박에 시달려 자수했다는 말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전 받았던 돈은 모두 돌려줬으며 경기에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태현은 이번 사건 이후 지난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한번 한국의 격투기 관계자분들과 팬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또한 격투기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와 공정성을 훼손시킨 것 또한 진심으로 사죄했고 앞으로 죄를 더 반성하고 성숙한 인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릉도와 독도가 지난 11일 2018 한국관광해별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년부터 한국관광해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자연자원 부문에 유일하게 선정된 울릉도와 독도는 천혜의 자연 경관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의미까지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대표 관광명소를 선정하는 한국관광해별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독도는 천혜 자연을 간직한 섬으로 섬 자체가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또한 울릉도는 천연기념물 제189호로 지정된 울릉도 최고봉인 성인봉과 다양한 자연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삼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울릉도와 독도는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 관광 100선으로도 선정됐다며 매년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기세를 몰아 타 지역과 차별된 경북만의 관광 자원을 명품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호텔이 인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이에게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 추억을 선사할 수 있는 패키지가 있는 메종 글래드 제주 호텔이 화제입니다. 메종 글래드 제주 호텔에서는 굿나잇 산타 패키지를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매일 선착순 10팀을 한정으로 선보입니다. 굿나잇 산타 패키지는 아이에게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선사할 수 있도록 선물 전달과 함께 즉석 사진을 담은 액자가 제공되는 굿나잇 산타 이벤트입니다. 또한 아이와 꼭 가봐야 할 제주도 지도를 제공합니다. 또 크리스마스 추억을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후지필름의 그래픽 쿠폰과 메종글래드 제주 부대업장 40% 할인권이 제공됩니다. 글래드 호텔 마케팅 관계자는 크리스마스에 사랑하는 아이에게 특별한 선물을 할 수 있도록 산타 이벤트와 연계한 패키지를 기획했다면서 아이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과 프리미엄 키즈 카펫 릴리퍼까지 아이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굿나잇 산타 패키지로 특별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6일 경동나비엔이 2회 연속 러시아 국민 브랜드 난방기기 부문에 선정됐습니다. 러시아는 2년마다 러시아 국민 브랜드가 진행됩니다. 러시아 국민 브랜드에서는 러시아에서 인지도가 높고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은 제품이 수여됩니다. 총 28만 명의 소비자가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직접 선정에 참여했으며 경동나비에는 최종 후보에 오른 총 4개 업체 중 46%를 득표했습니다. 경동나비에는 2016년에도 난방기기 부문에 선정된 적 있어 올해로 2회 연속 선정됐습니다. 김태경 경동나비엔 러시아 법인장은 현지 인프라와 기후를 고려한 제품으로 소비자 신뢰를 얻어 벽걸이형 가스보일러 부문 1위에 오르는 등 꾸준히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며 독립국가연합 시장도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 사기 혐의가 불거진 지 3주가 돼가면서 마이크로닷이 잠적했습니다. 그의 친형도 산체스란 이름으로 가수 활동을 해왔으며 산체스는 물론 마이크로닷도 잠적 상태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11일 SBS 본격연애 한밤의 취재진이 그의 집을 찾았을 때는 이미 다른 세입자가 입주한 상황이었고 이미 짐을 옮겼다는 부동산 업자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행각은 지난달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퍼졌습니다.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과거 충북 제천에 거주하던 시절 주변인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고 뉴질랜드로 도망쳤다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고 논란이 커지자 마이크로닷은 사실 묵은 법적 대응 방침에서 내가 5살 때 일어난 일이라 몰랐다. 피해자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경찰은 마이크로닷의 공식 입장문을 토대로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했고, 마이크로닷 부친은 1998년 지인들에게 수십억을 빌린 뒤 뉴질랜드로 출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부친의 소재지가 파악되고 수사가 재개되었고, 검찰은 마이크로닷 부친의 공소시효를 중지하고 범죄인 인도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부모는 운영하던 레스토랑까지 처분하고 자취를 감췄고, 2주 전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지만 여전히 귀국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닷은 아들로서 책임지겠다던 약속을 저버리고, 산체스가 최근 부모의 사기 행각이 알려진 뒤에도 음반 발매를 예고했던 것만큼 국내 체류를 암시한 뒤 주변을 정리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야반도주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유일한 연결고리인 자녀들마저도 잠적할 경우 원활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가 겸 방송인 허지웅이 악성 림프종 투병 사실을 고백한 가운데 달라진 외모에 시술 의혹을 품었던 누리꾼들은 오해해서 미안하다는 반응과 함께 쾌유를 빌었습니다. 허지웅의 암투병 소식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허지웅은 12일 SNS에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았고 혈액암의 한 종류라며 지난주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고 투병 사실을 밝혔습니다. 허지웅은 어머니와 함께 출연 중인 TVN 예능 프로그램 아모르 파티 녹화를 마무리한 상태고 당분간 외부 활동을 중단하고 암 치료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이날 허지웅의 투병 사실에 그의 외모 변화는 건강 이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지며 일부 누리꾼들은 사과의 말을 전했고 루머를 확산시켰던 일부 누리꾼들을 향해 비난의 화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닷컴과의 인터뷰에서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골프 추억을 안겨준 사람은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을 꼽았습니다. 유명인과 함께한 골프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에 대한 질문을 받은 우즈는 워낙 많은 대통령, 총리들과 골프를 쳤기 때문에 한 명을 꼽기 어렵다고 조심스러워하면서도 결국 만델라 전 대통령과 함께했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타이거 우즈는 내가 평소 존경하던 분을 만날 기회라 내 생애 가장 중요한 순간 가운데 하나라며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 이겨낸 역경이나 국가통합에 보여준 능력은 그와 함께했던 골프가 더욱 특별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2019년 전망에 대해서 그는 사실 올해 내가 다시 골프를 하게 될 수 있는 것이 목표였고 2018년에도 메이저 우승 기회가 있었는데 내년에도 계속 그렇게 되면 좋겠다며 만일 기회가 온다면 놓치고 싶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경북 의성군이 의성 컬링 테마 관광타운의 조성을 위해 컬링의 성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성군은 컬링의 선 1차 년도인 2018년도에는 컬링 환경 및 인프라 조성과 사전 홍보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의성군 컬링의 대명사인 팀킴 활용과 의성 컬링 훈련원 사용에 문제가 있어 제대로 된 이벤트와 활동을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팀킴 기자회견 및 김경두 부회장 일가의 사퇴 등 긍정적인 해결 조짐이 보이면서 컬링의 성 관련 이벤트와 홍보 활동 등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의성군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초래했던 의성 컬링장 이용에 있어서도 본격 사용이 가능해 지역 주민과 컬링 동호인들을 위한 대회 개최와 컬링 체험 등을 통해 지역 홍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2019년에는 의성 컬링 테마 관광타운 조성 사업을 본격적인 컬링 테마 사업 추진을 위해 컬링팀 창단과 대회 개최, 컬링 관련 공모전 개최와 투어 진행 등 다양한 행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의성 지역 주민들과 컬링 동호인들 간의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